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우리 지역 부산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해몽의 좀 부산 YMCA 김해몽 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님,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첫 번째 주제는요,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옛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8년이 됐더라고요. 공공병원 전환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는 민간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침례병원, 이 공공병원 전환이 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부지를 매입해서 새 병원을 만들겠다는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이 박영준 부산시장에게 제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 의료 공백 해소의 효과적인 방법은 공공병원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민간 매각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침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부산 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의사가 없는데 민간 사업자와 만나는 것은 네. 과연 그런 만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는데 예. 지난 21일 이게 민간 매각을 위한 밀실 행정은 중단하고 네. 공공병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 침례병원 폐업 이후에 이 응급 이제 환자 이송 시간, 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죠. 예. 이걸 보니까 노포동하고 선동은 8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쵸, 청량동은 크네요. 7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폐업 이전에 비해서 1.7배 늘었는데 이게 지역 의료 공백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매각설을 일축했지만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전략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외침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수년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대두됐고요. 네. 부산시는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 여야 또 정치권에서도 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양당이 모두 채택했습니다.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예산 이 499억 원을 투입해서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보험자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료보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네.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병원은 이 낮은 의료비에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는 보험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자 병원 전환은 순탄치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최종 관문인 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지금 그 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2023년 12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게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고 네.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지난해 2월에 의정 갈등 사태가 터지면서 또 심의는 미뤄졌고요. 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이 안건이 다시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운영 과정에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공단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당시 부산시가 이제 개원 후 4년간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그 건강보험공단에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그 후에 적자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지 않고 또 대책도 요구하면서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은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지 정부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설득을 할지 이게 관건일 텐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병원 전환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이 국정 과제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가 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다음 달 이거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기를 빨리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위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이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이 통계 같은 부분들 또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수 요건 등을 제시하는 이 설득 전략도 잘 짜서 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산은 현재 중부산의 부산의료원, 서부산의 서부산의료원, 동부산의 침례병원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 이 공공의료 구축을 이제 세 축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부상권, 중부상권, 서부상권 계획대로라면은 이 서부산 의료원은 2028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5년 시가 서부산 의료원 건립을 이제 공식화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지금 10년 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고 이거 한때는 이제 건설 비용 증가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BTL 사업비 한도액 증액을 이게 협상이 되면서 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주식회사 서부산 힐링 플래닛 이제 가칭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곧 이제 이 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부산시는 이제 또 시민 의견을 받는 그 의견을 받아서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들을 시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운영할 것인데요. 이 내년 하반기에 이 실시 설계를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정부의 승인받은 이 BTL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약 858억입니다. 네. 요 범위 내에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28년이고요.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사하구 신평동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입니다. 예. 여기 이제 한 300 병상 규모로 공공종합병원인데 네.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6층으로 연면적 26,659제곱미터고 주로 서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감염병 대응, 또 장애인 치과센터 네. 이런 취약계층 의료를 위한 거점 활동으로 이용될 공공의료병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재정 문제가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운영 수익을 내서 투자자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또 우려되긴 하거든요.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그러니까 BTL 방식은요. 네.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지은 뒤에 시설 소유권을 공공에다 넘기고 네. 그리고 일정 기간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 BTL 방식으로 진행된 이 도심 터널이나 네. 교량 등의 이런 사업을 보면 초기에는 민간 사업자 배를 불러주는 예. 특징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런 이익 배분 방식 등을 재조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이 협약 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어려운 건물을 지은 뒤에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고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운영비와 임대료 약 90억 원을 네. 매년 지급해 준다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민간 사업자는 초기에 BTL 한도액인 건축비 이제 858억 이내에 건축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은 다시 부산시에 기후 체납하고 20년간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부산시에 넘기는 거죠. 이 이제 부산시는 이 건물을 병원으로 이용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네. 이제 협약상 임대료는 연평균 약 81억 8,200만 원, 약 9억 정 되죠. 운영비는 연간 9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면은 4.5%를 적용해서 이게 이제 시와 시행업자가 이제 운영을 하고 5년에 한 번 수익률을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계획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첫 이슈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이 사망, 이거를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산이 2023년 조사인데 부산에서 인구 10만 명당 49명 꼴이라고 하고 이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니 부산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맘때면 쏟아지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인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낙동강 녹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심각합니다. 이제 올해 5월부터 이 낙동강 묽은 메리 지점에 녹조가 이제 벌써 발생해서 네. 확산하고 있다는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낙동강 본포취수장, 강상류 칠서취수장, 특히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메리취수장 인근에 이 녹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녹색띠가 방정한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형성되고 있고 낙동강 환경위협청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류 경보, 그러니까 경계 단계를 지금 발령한 상황인데요. 이 그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 80일 만에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경계 단계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네. 작년이 역대 녹조 발생 최악이었는데 네. 그보다 올해는 20여일 빨라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작년 녹조로 인해서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이제 최다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1.5배를 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8월 21일까지 전국 29개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의 이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311일, 그러니까 작년 최악이었던 기준 201일이었는데 100일을 넘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녹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또 부산 시민들이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곳이 낙동강입니다. 올해 발령된 조류 경보 311일 가운데 87%가 넘는 272건이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그런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녹조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최근 환경부 장관이 직접 이제 녹조 대책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낙동강의 조류 경보 수질 검사 방식을 개편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식수를 넣는 취수구로부터 그 2km에서 4km 떨어진 상류에서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그 이 녹조를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경보 발령까지도 평균 3.5일이 소요돼 가지고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부는 채수 위치를 채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이동성 이 수질 분석 차량 등을 이용해 당일 경보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청은 녹조 원인인 남조류 개체수가 2회 연속 1mm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단계, 네.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단계, 100만 개를 넘었으면 대발생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2회 연속 취재 기준 같은 경우에 여전히 논란인데 네. 첫 검사 때 녹조 수치가 높더라도 다음 주 한 번 더 채취해야만 경보가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녹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시간에 남지 않아서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고됐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예.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껏해야 이 조류경보 수질 검사 방식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네. 이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 개방을 포함해서 낙동강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포함해서 4대강 이제 1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근본적 대책을 해결해 가려면은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 네. 4대강을 자연성을 회복하는 이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이 수문 개방 또 취양수 시설 개선 네. 보처리 방안 추진 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이걸 빨리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김해몽 감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오늘 대체로